네, 지난번까지 이제 패브릭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패브릭에서 체인 코드가 어떤 식으로 읽고 쓰는지, 이제 리드셀, 라이셋, 시멘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체인 코드를 작성하고 체인 코드 스트럭처들을 설계할 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제 TPS가 높은 체인 코드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좀 이상한 식으로 이제 체인 코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패브릭에서 이제 체인 코드가 값을 쓰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쓰면 그냥 단순하게 레벨 DB가 사용하는 것처럼 키 밸류 셋이에요. 키 밸류 셋. 그래서 패브릭이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그냥 KVS다. 키 밸류 스토어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이제 패브릭은 이제 레벨 DB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는 카우치 DB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DB랑 카우치 DB 차이점은 레벨 DB는 여기서 속도는 좀 빠른데 카우치 DB를 쓰면 좀 더 복잡한 쿼리문을 날릴 수다. 이게 차이점이 되고요. 그냥 심플하게 체인 코드 안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체인 코드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어떻게 쓰냐면 코드 안에서는 뭐 그냥 set 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A에다가 뭐 100, 뭐 B에다가는 뭐 헬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게 체인 코드에서 그냥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 끝이에요. 자, 근데 이제 뭐가 가장 다르냐면 한 블록 내에서 하나의 키 값을 뭐 여러 번 읽어서 바꿔 쓸 수가 없다. 요게 이제 가장 다른 점이에요. 여러 번 이거 바꿔 쓸 수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한 블락 내에서 한 번 라이트한 값을 다시 읽어서 또 바꾼다. 이제 패브릭 리드닥에서의 표현은 read your write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고 비트랑 이드랑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패브릭 리드닥에 가면은 이제 리드셀 라이스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리드셀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키텍처 레퍼런스에 보시면 리드 라이셋 시멘틱스가 있어요. 요걸 딱 누르면 이제 저 이제 리드셋으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좀 글자가 나왔는데 여기 중간에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쭉쭉쭉쭉 읽어보면 요 전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Read your rights semantics are not supported.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시뮬레이팅을 이해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예제들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요 예제를 이제 제가 여기다 긁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핵심은 한 번 라이트한 키에 대해서는 리드를 하면 실패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요거 이제 이 시뮬레이팅 한번 해보고 왜 패브릭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월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원래 현재 상태, 기본 상태가 이제 K1에 V1이 저장돼 있고 K2에 V2가 저장돼 있고 K3, V3, K4, V4, K5, V5 이런 상태예요. 여기에 1, 2, 1, 1, 1 써 있는 건 이제 버전 넘버인데 뭐 버전 넘버는 일단 뭐 생략하기로 하고 자, 여기 T1부터 T5까지의 트랜잭션이 모두 이제 전부 한 블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트랜잭션들의 성공과 실패를 한번 이제 판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T1 첫 번째 트랜잭션이 K1에다가 키 1번에다가 V1'이라는 값을 새롭게 씁니다. 그리고 K2에다가는 V2'의 값을 쓰게 돼요. 자, 이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키 값을 그냥 한번 바꿔 쓰는 게 끝이죠, 그죠? 기존 블락에 있는 값 쓰니까 T1은 success를 합니다. 여기에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T1 passes 성공을 해요. 왜냐면은 리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V1'과 V2로 바뀌게 된다. V2'로 바뀌게 된다. 자, 두 번째가 핵심인데 T2는 K1을 한번 읽어요. 그리고 K3에다가 V3'이라는 새로운 값을 주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라이트한 키에 대해서는 리드를 하면 실패한다고 했죠, 제가. 자, K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한번 라이트를 했죠. 자, 그래서 요 리드 K1 때문에 T2 트랜잭션은 fail이 나게 돼요. 그래서 T2 fails validation because it is a key K1 which was modified by preceding transaction T1. 왜 실패한다고요? 앞에서 K1에 대해서 이 값을 한번 썼죠. 한 블락 내에서 한번 라이트란 키에 대해서는 다시 읽으려고 하면은 그 트랜잭션은 전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T3. 자, T3 트랜잭션은 K2에 대해서 V2'을 쓰게 돼요. 자, 근데 이 트랜잭션은 성공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읽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K2는 그냥 심플하게 V22 프라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T3는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사실 이제 V2 프라임을 값을 기반으로 한 값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A는 뭐 300이 되는 그 결과는 다른 거겠죠. 그죠? T4를 봐요. T4를 봅시다. T4는 K2를 새로운 값으로 바꾸는데 K2를 또 읽었죠. K2는 근데 위에서 지금 한번 바꿨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T4 트랜잭션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T4는 fail이 나게 됩니다. 자, T5를 볼게요. T5 같은 경우에는 K6, V6 프라임을 쓰고요. 그리고 K5를 읽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K5를 썼던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T5 트랜잭션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패브릭의 기본적인 리드 셋, 라이트 셋이에요. 한번 라이트한 키에 대해서는 리드를 하면 실패한다. 한 블락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비트나 이더에서 이런 게 돼요. 한 블락 안에서 이제 내가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트랜잭션을 만드는데 연두색으로 할까요? 자, A가 100이었어요. A가 100이었고 새로운 트랜잭션이 들어와서 A에다 플러스 100을 해줘. 여기다 A 플러스 100을 해줘. 그러니까 A를 읽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A가 200이 되죠. 그죠? 이더에서는 요게 되죠. 그죠? 그리고 A에다가 또 플러스 100을 해줘.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리드 한 다음에 썼으니까 썼죠. 그죠? 300이 되죠. 비트나 이더에서는 요게 돼요. 왜 되느냐? 이더에서는 블락을 만드는 애, 마이너가 트랜잭션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제 처음에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었고 뭐 월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었고 트랜잭션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트랜잭션이 들어왔다. 그리고 요게도 들어왔어. 그리고 새로운 트랜잭션이 땅땅땅땅땅 들어올 때마다 쫙쫙쫙쫙 늘려서 트랜잭션들을 시뮬레이팅 하면서 쫙쫙쫙 들어온 대로 시뮬레이팅 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수학 문제를 풀면 POW에 성공하게 되면은 블락을 촥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블락의 트랜잭션들을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패브릭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패브릭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패브릭은 자, 요걸 가지고 하지 말고 요 그림을 가지고 할게요. 요 그림을 가지고 할게요. 자, 패브릭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전에 월드 스테이트가 이전에 그 전 블락까지 A가 100이었다고 합시다. 자, A가 100이었는데 트랜잭션을 만들었어요. 이걸 제가 연두색으로 할게요. 만들어서 A는 A 플러스 100.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요걸 던집니다. 이렇게 던져요. 딱 던져요. 그럼 시뮬레이팅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 결과값이 그 전 블락이니까 읽어도 됩니다. 지금은 A는 이제 200이야. 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받겠죠. 한 번씩 쫙 받은 다음에 B랑 C한테 받아서 오더러가 딱 받겠죠. 이렇게. 자, 핵심은 여기 있어요. 자, P와 A는 이렇게 트랜잭션을 검증한 다음에 자기가 블락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블락 안 만들어요. 자기가 블락 안 만들기 때문에 검증한 트랜잭션을 보관하진 않아요. 그래서 A가 200이 됐다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A가 100이에요. 왜? 이 블락이 아직 건너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트랜잭션 만들게요. 짠! 만들어서 이번에는 하늘색으로 할게요. 자, 또 A에다가 100을 써줘. 자, 이렇게. 자, 이걸 던집니다. 이렇게. 요거를 던집니다.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 자, 얘는 다시 시뮬레이팅 하는데 자기는 원래 결과값이 원래 이전 블럭까지가 A가 100이었으니까 너는 또 200이야. 이렇게 200이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얘는 다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요렇게 이제 던지는 거예요. 자, 이제 시뮬레이팅 할 때까지는 얘는 이제 아직 석세스인지 페일인지 몰라요. 딱 줘요. 자, 이제 오더라에서 오더라에서 이 트랜잭션을 쫙쫙 모으죠. 이렇게 쫙 모읍니다. 이렇게 쫙 모아요. 자, 그러면 이제 딱 이제 결과가 딱 나오죠. A가 둘 다 200이 돼버렸어요. 그죠? 비트에서는, 이더에서는 이걸 모으는 대로 이제 트랜잭션을 쫙쫙쫙 시뮬레이팅 하면서 가지고 있으니까 200, 30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패브릭에서는 아닌 거죠, 그게. 자, 그럼 이제 오더러는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면
오더 어떻게 해버리냐면 A에서 지금 write를 한번 했어요, 그죠? write 해버렸으니까 여기서 읽는 여기 읽는 오퍼레이션이 있죠? 읽는 오퍼레이션이 있으니까 너 읽었어? 얘를 fail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fail 처리해버려서 얘가 이제 빨간색이 돼요. 이렇게 fail 처리를 해버리고 이 fail 처리한 트랜지션은 뭐 버려지진 않고요. 이렇게 쫙 블락에 넣어서 얘랑 블락에 싹 전달되게 돼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블락에 전달되게 돼서 이 다음 블락에는 A는 200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요. 자, 어떻게 해서 이제 패브릭이 왜 키 밸류 셋을 한 블락에서 한 번만 바꿀 수 있는지 뭐 이제 아시겠죠?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라이트 한 키를 한 번 바꾸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 피어가 시뮬레이팅을 하는데 피어가 그 들어온 블락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오더러는 블락을 만들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을 시뮬레이팅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노 레저로 쓴 건데 실제로는 오더러 레저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왜 가지고 있냐면 그냥 심플하게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피어들이 다 끊겼을 때 다시 새로 배포하거나 자기가 새로 블락 만들었을 때 배포하기 위해서 그냥 저장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검증하는 거는 피어들이 그냥 이거 검증 잘했는지 피어들의 시그니처만 확인해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러는 그냥 이거 받아가지고 너 키 뭐 바꿨니 안 바꿨니 요것만 딱 확인해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한 블락에서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꿨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블락 이제 타임 같은 거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15초 뭐 15초 10초 뭐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시간 안에 키값을 하나를 한 번만 바꾸기는 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토큰 같은 거 할 때에도 뭐 철수라는 애가 뭐 토큰 100개 있다가 200개 있다가 300개 있다가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0이라는 애가 뭐 400개 있었다가 뭐 그걸 뭐 누구 줘가지고 200개 됐다가 또 100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브릭이 선택한 방법은 뭐가 되냐면 패브릭이 선택한 방법은 이제 패브릭에 이제 보면은 하이 트로프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패브릭 하이 트로프 푸 네트워크 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태그를 해요. 태깅을 사용해요. 태깅. 그래서 키를 어떻게 주느냐? 이제 A가 100이다. 그리고 키값이 A 프라임인 거예요. 키값이 뭐 그냥 1로 할게요. 그죠? 플러스 100. A2는 마이너스 50. 그리고 A3는 뭐 플러스 100. 요렇게. 그럼 이제 요 최종 결과값을 한 번에 모아줘요. 한 번에 모아주면은 이제 100에다가 이게 이전 블락까지예요. 그죠? 이전 블락. 그 다음에 요 지금 보면은 키값이 다 다르죠? 키값이 다 다르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되는 거죠? 여기 숫자 붙어있는 거 빼고 앞에 거 A만 보고 쫙 모은 다음에 200 빼기 50 하니까 150을 플러스 해줘 여기다가 해서 250 이렇게 쓰게 돼요. 이게 이제 패브릭에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태깅을 이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브릭의 구조에 따른 리드셋, 라이트셋, 시멘틱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요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패브릭에서 사실 하이 트루풋, 그러니까 고성능의 TPS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제 한 블락에 한 트랜잭션을 만든다 이런 이상한 짓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블락에는 뭐 시그니처를 비롯해서 되게 크립토 관련 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엄청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지금 이 패브릭 하이 트루풋이 사용하는 방식의 키밸류를 이용하는 방법을 꼭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하나의 키밸류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제 UTXO, 비트 UTXO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구조는 이제 사실 뭐 사용하기 복잡하죠. 근데 이제 패브릭 같은 경우 퍼포먼스 페이퍼에서 이제 그런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팹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퍼포먼스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태깅을 활용해서 하이 스루풋을 사용해 주는 게 좋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패브릭 아키텍처를 비롯해서
패브릭에서 이제 체인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